안녕하세요. 자기돌봄 안내자 박현정입니다. 이렇게 영상으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. 제가 그동안에 자기돌봄 TV를 통해서 자기돌봄을 잘할 수 있는 방법, 뭐 강의식으로 방법을 전해드리기도 했고, 또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. 근데 오늘부터는 엄마들을 위한 자기돌봄 콘텐츠를 좀 추가하려고 합니다. 제가 자기 돌봄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엄마에게야말로 정말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. 그래서 꼭 한 번은 엄마들을 위한 자기 돌봄 콘텐츠를 하고 싶었는데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네,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은 그동안 자기돌봄 TV에서 여러 가지 그 콘텐츠들과 조금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콘텐츠들이 좋아서 구독을 하셨던 분들께는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. 그렇지만 엄마들만을 위한 자기돌봄 콘텐츠를 할 건 아니고 또 다양한 자기돌봄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.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엄마들을 위한 자기돌봄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네, 엄마를 위한 자기돌봄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하냐면요. 제가 지금 5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. 5학년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, 곧 사춘기가 오겠군. 네,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텐데요. 맞아요. 아이들이 이제 5학년, 6학년 고기점을 시작으로 해서 사춘기적인 그런 행동 패턴들이 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. 문을 걸어 잠근다던가, 혼자 있고 싶어 한다거나, 혹은 엄마 아빠의 어떤 그뭐 지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하고 반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. 심지어 어떤 분들은 3, 4학년 때 이미 그런 반응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세요. 근데 사실 그거는 사춘기 시작이라기보다는 아이가 그동안 엄마 아빠와 관계 맺어왔던 그런 방식이 좀 쌓여오면서 나오는 패턴일 수도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아이의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쯤 되는 그 시기에 부모들이 많은 또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10살 이전까지는 엄마가 좀 몸이 힘들었다면 그 이후에는 마음이 힘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. 아이는 점점 자라는데 소통은 점점 더 안 되는 것 같고 멀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.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가 조금 더 내향적이고, 그리고 좀 독립적이고, 규칙성이 강하고, 때로는 좀 예민한 그런 면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, 네, 보시면 아시겠지만, 굉장히 사교적이고 외향적입니다. 그래서 이 다른 성향의 두 부모, 아이가 만났을 때, 사실은 소통하고 이렇게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콘텐츠를 통해서 나와 아이가 다를 때, 혹은 닮았을 때, 아이와 좀 소통이 힘든 부분들,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, 거기에 더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엄마의 자기 돌봄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나를 좀 돌보면서 아이와 잘 소통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, 최대한 저의 직접 겪었던 경험,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지식들, 또 제가 실천해보고 좋았던 방법들 위주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음, 엊그저께 아이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아이가 저랑 대화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. 그런데 무슨 뭐 친구들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던 끝에 엄마, 나는 좀 친구들 만나는 게 어려운 것 같아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순간 심장이 쿵, 예,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.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외향형이고 사교형이잖아요. 그 친구 되게 중요하고 친구 관계 맺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아이의 그 말에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. 혹시 뭐 왕따를 당하고 있나? 친구들 사이에서 잘 못 섞이고 있나? 아, 무슨 문제가 있나?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아이 앞에선 티를 낼 수가 없으니까, 그래? 뭐,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이제 아무렇지 않은 듯 넘겼어요. 그런데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죠. 잠이 안 오죠. 네, 걱정이 돼가지고.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, 아, 어떻게 이 아이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까를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. 다음날 아침이 됐죠. 네, 제 아이는 성향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 상태로 일어나는 아이는 아니에요. 왜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막 상쾌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좀 언짢은 기분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아이는 후자 쪽이거든요. 그래서 아이의 기분을 살폈죠. 근데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물어봤어요. 땡땡아, 어저께 엄마한테 이런 얘기 했었잖아. 혹시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? 라고 물어봤더니
저희 아이 표정이 어? 별거 아닌데 엄마가 이거를 왜 물어보지? 약간 이런 눈빛이더라고요.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, 나는 그냥 친구를 처음 만나면 인사도 해야 되고, 또 내가 먼저 뭔가 다가가야 되고, 말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. 그래서 친구를 만드는 게 나는 좀 힘든 것 같아.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. 아이 입장에서는. 그런데 엄마인 저의 프레임으로 아이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무슨 큰 문제가 난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. 부모마다 뭐 다 똑같진 않지만 특히 조금 아이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사랑이 깊은 부모일수록 오히려 아이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바라보질 못하는 것 같아요. 예, 자꾸 해석하게 되고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불안하게 되고 그런데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별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. 특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되게 독립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저는 친구랑 잘 가까이 지내야 돼. 내 주변엔 친구가 많아야 돼. 뭐 친구한테 항상 인기가 좋아야 돼.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다면 저희 아이는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. 혼자 있어도 괜찮아.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엄마의 프레임으로 아이를 바라보다 보니 이 아이가 무슨 큰일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아이를 바라봤던 거예요.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어요. 사실 아이는 그게 별거 아닌 성향의 아이인데,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? 뭐가 잘못됐나? 어떡하지? 이런 불안감을 괜히 심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나의 프레임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말자라는 겁니다. 즉, 아이가 갖고 있는 아이의 프레임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줘야지 부모가 아이를 바라봤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음, 이 프레임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오면서 견고하게 만들어진 어떤 틀이에요.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에요. 근데 우리가 아이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죠. 그러니까 더 견고할 수밖에 없어요.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최대한 좀 유연하게 바꿔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때 제가 프레임을 바꿔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면 다들 그러시죠. 그러게요. 제가 또 잘못했네요. 아우, 전 정말 왜 이럴까요? 이렇게 자책을 하세요. 정말 자책하지 마세요. 자책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 문제를 나한테 아주 큰 스트레스로 느끼게끔 해줄 뿐이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보세요. 내가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불안감이 생기거나 걱정을 한다는 건 아이를 사랑해서일까요? 싫어해서일까요? 너무 당연하게 아이를 사랑해서죠. 즉, 나의 걱정과 불안의 긍정적인 의도는 결국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자책을 좀 내려놓고, 내가 아이를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구나. 그래서 이런 걱정과 불안이 드는구나. 그렇지만 이 걱정과 불안이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면, 그래, 조금은 내려놓자. 이렇게 격려와 지지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엄마에게 필요한 자기 돌봄의 포인트입니다. 내가 아이를 바라볼 때 그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걸 받아들여 주면서 수용하면서 그것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 애썼던 나에게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. 오늘 그것이 엄마의 자기 돌봄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엄마의 자기 돌봄 첫 시간 어떠셨나요? 도움이 좀 되셨나요? 네,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겪은 아이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. 오늘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,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또 도움되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